소방점검TV. 안녕하세요.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볼 내용은 동력제어반 과부하 등 점검 시 조치 방법, 그리고 동력제어반 전면 전원 표시 등 소동 시 조치 방법, 그리고 사기형 퓨즈 교체 방법과 펌프 정지 표시 등 교체 방법 내용입니다. 자, 동력제어반의 고장 진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동력제어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력제어반 외부인데요. 자, 동력제어반의 그 MCC 판넬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방 전용으로 되어 있는 그 판넬의 외부고요. 문짝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을 하나씩 보면, 자, 여기는 차단기인데 이 전체적인 차단기의 메인 차단기고요. 여기 차단기들은 각각의 펌프들의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전자 접촉기,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해서 전기를 그 자동 시퀀스에 의해서 붙이고 떼어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과전류 계전기 EOCR, EMPR, THR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력제반 내부에 모터의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런 타입은 또 여러 가지 그 큰 판넬에서 소방용 판넬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펌프용, 보조펌프용, 동력제어반 외부, 문짝을 열면 이렇게 내부가 보입니다. 자, 상세하게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주펌프 쪽입니다. 자, 주펌프 문짝을 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차단기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이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이 CT는 그 흘러가는 전류를 감지해서 여기 전류계 보이시죠? 동력제어반 전면에 펌프가 기동이 될 때 흘러가는 전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자 접촉기입니다. 전자 접촉기. 그래서 마그네틱 콘택트라고 해가지고 시퀀스에서 그 배관 내 압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 정지 시킬 수 있게 전류를 넣었다 떼었다를 할 수 있는 접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과전류 계전기, 모터에 과전류가 흘러갔을 때 차단을 해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기형 퓨즈, 이 조작 회로에 문제가 있을 때 퓨즈가 단성이 돼서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지연 타이머. 이제 그 모터가 이제 좀 작을 때는 지객 기동을 하지만 모터가 용량이 좀 커질 경우는 우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빨리 처음부터 고속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속 운전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고속 운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지연을 시켜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조 펌프 내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단기, CT, 가전류 계전기, 사기형 퓨즈, 전자 접촉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아까처럼 지객기동으로 해서 전자 접촉기가 하나고 타임 릴레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자, 동력 제어반의 과부하 등이 점등이 됐을 때, 자, 문제점으로는, 자, 조작 기로가 차단이 되면 소화 펌프가 동작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때는 조치 방법으로는 과전류 계전기를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과전류 계전기 종류로는 자, 전자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MPR, 일렉트릭 모터 프로텍션 릴레이라고 해서 전자식 모터 보호 계전기, 그리고 EOCR, 일렉트릭 오버커런트 릴레이 해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가 있습니다. 자, 모양은 여기는 EMPR 모양인데요. 자, 이 부분이 트립이 되면 조작 기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펌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복구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단이 표시등으로 과부하 등이 표시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짝을 열고 보시게 되면 과전류 계정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OL등이 있죠? 이 OL등은 이게 이제 보타 쪽으로 과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동작이 됩니다. 동작이 되면 빨간색의 불이 들어오면서 동력 제어반 전면에는 그 노란색 표시등이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검을 하다가 이 불이 들어와 있다. 그래, 문짝을 열고 여기 있는 테스트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복구가, 즉 리셋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식 관리조기 재생기 복구하는 방법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동력 제어반 점검을 하는데 차단기는 투입되어 있고 셀렉터는 자동이지만 과부하 등이 들어왔을 때는 이 펌프가 기동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과부하 등이 동작이 된 부분은 내부에 있는 EOCR 또는 EMPR을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리셋을. 그런데 이 전면에 이렇게 표시등으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고 리셋 타입도 있는데 여기는 표시등 타입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EMPR, EOCR을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커버를 한번 열어볼까요? 차단기 내리고 자, 보시면 여기 EMPR이 있는데 여기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복구를 해주면 여기 불이 나가죠. 자,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들어왔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동작이 됐을 때는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복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전류 계정기 복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 전면에 복구 스위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전면에 이렇게 과전류 계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테스트 리셋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과전류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과부하 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게 불이 들어와 있던 게 소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면에 이렇게 과전류 계정기 리셋 버튼이 있는 경우는 눌러주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면에 그 과부하등이 이렇게 리셋 버튼이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얘를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자, 바로 눌러주게 되면 과부하등이 바로 수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력 제어반 전면에 설치된 과부하등을 직접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동력 제어반 외부에 과부하등 복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리셋 버튼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는 리셋 버튼도 있지만 이 과부하등 자체가 리셋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얘를 눌러가지고 테스트도 하고요. 복구도 하고 다시 한번 시험해서 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눌러서도 복구가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펌프 정지 표시등이 소등이 된 경우입니다. 자, 문제점으로는 펌프 정지 표시등 또는 전원 표시등 소등이 된 경우 자, 이게 불이 평상시 동력 제어반 점검을 할 때 차단기 올려져 있고 셀렉터 자동인데 이게 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불이 꺼져 있는 경우 원인은 첫 번째로 차단기가 내부에 트립이 된 경우 차단기를 재투입해 주면 되고요. 동력 제어반 조작 회로가 차단이 됐다. 내부에 뭐 조작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는 퓨즈가 나간 경우입니다. 교체를 해주면 되겠고요. 펌프 정지 표시 등 이 자체가 단선이 된 경우 이 스위치를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펌프 정지 표시 등이 소등된 경우 첫 번째 차단기가 트립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차단기를 투입해주면 되는데요. 시퀀스 상에서 지금 차단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차단기는 각 펌프에 담당하는 차단기가 있는데 이렇게 트립이 된 경우는 올려서 투입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력제어반 내부에 차단기 트립 시 투입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력 제어반 점검인데요. 현재
전원 표시등도 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도 자동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를 수동으로 한 번씩 돌려볼까요? 자, 주펌프 기동정지 잘 되고, 예비도 잘 되고요. 보조펌프, 전자접촉기 조작기로는 먹는데 펌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자, 안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조작회로가 동작이 된다는 얘기는 조작회로 전원에 사기 표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전자접촉기는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단기가 여기 3개가 있는데 주, 예비, 보조인데 현재 차단기가 트립되어 있는 겁니다. 차단기가 투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잠시만요. 자, 보조펌프 전면에서 기동정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동, 정지, 기동, 정지. 지금 보시는 분과 같이 자, 기동, 정지. 이 전자접촉기는 붙지만 실제적으로 차단기가 트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립되어 있는 차단기는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단기가 다 투입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간혹 차단기가 트립되어 있는 경우,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트립이 됐는데 거의 투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완전히 내렸다가 다시 한번 투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펌프가 아까 보조 펌프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자, 보조 펌프 기동 정지 해보겠습니다. 기동 정지, 기동 정지.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모든 펌프 자동 전환, 펌프 표시, 정지 표시 등 전등되어 있으면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 정지 표시 등이 수등되어 있을 때 원인으로, 두 번째로는 동력 제어반 조작회로가 차단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퓨즈를 교체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시퀀스상의 퓨즈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동력 제어반 내부에 회로도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에 이 퓨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퓨즈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기형 퓨즈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인 퓨즈, 그다음에 단선인 퓨즈인데요.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정상인 퓨즈는 여기에 뭐 원형으로 된 신조 부분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죠. 이게 단선된 퓨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자, 단선된 퓨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인 퓨즈와 단선인 퓨즈, 단선인 퓨즈는 떨어져 있고 정상인 퓨즈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케이스를 떼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선인 부분은 새 퓨즈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퓨즈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상단, 동력 제어반 내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단이 주펌프용 조작기로 퓨즈, 그 다음에 하단이 보조펌프용 조작기로 사기용 퓨즈입니다. 이게 단선이 된 경우는 전면에 보게 되면 퓨즈 상단에 있는 그 실조 부분이 커버가 떨어져 있으면 단선이 된 건데, 교체를 하려면은 왼쪽으로 흘러줍니다. 흐르고 꺼내면 됩니다. 여기 사기형 퓨즈를 보게 되면 상단에 신조된 넓적한 원판형에 이게 붙어 있으면 정상이고, 단선이 돼서 떨어져 나간 경우 단선인 겁니다. 그래서 단선된 퓨즈 대신에 새 사기형 퓨즈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끼워서 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끼고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펌프 정지 표시 등 소등 원인은 세 번째, 펌프 정지 표시 등이 단선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정지 표시 등이 꺼져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등이 나가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스위치 자체를 정지 표시 버튼을 교체를 할 경우도 있고, 단선된 표시 등만 빼가지고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평상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위치는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지 표시등, 즉 평상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전원 표시등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펌프를 끌 때 누르는 푸시 버튼 정지 스위치 기능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력 제어반 외부에 설치가 되는 푸시 버튼, 표시등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력 제어반 점검을 하는데 평상시 펌프 정지 표시등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지 표시등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 있는 경우는 뭐 푸시 버튼을 전체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안에 있는 전구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요. 플러스 펜보다는 이런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딱 맞더라고요. 자, 이걸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자, 단선이 된 푸시 버튼을 여기 보시게 되면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돌려서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여기도 있는데 얘도 돌리면 열어집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끼워주면 딱 맞습니다. 자꾸 돌려주면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풀어집니다. 풀어지죠? 자, 그래서 이 단선된 표시등 대신에 새 걸로 가져와서 이걸 갈아주는데 이 표시등은 여기 보시게 되면 써 있는 것처럼 이게 220 DC 24V 표시등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전용 그 종양형 램프 표시 스위치에 그 6.3V짜리 표시등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파사라든가 또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실 때 6.3V짜리 표시등을 구입을 하셔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원위치 시키면 이걸로 교체가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는 문구점에 가셔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하나 있으면 그리고 전구 6.3V짜리 전구만 있으면 교체하는 건 뭐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점검 현장에서 푸시버튼, 표시등 교체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 표시등이 안 들어오거든요. 펌프는 기동 정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등이 나간 경우는 플러스펜, 사인펜 커버와 이것만 있으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커버를 풀고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예전에 플러스펜이라고 했는데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돌리면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껴주시고 알았죠? 자, 이렇게 평상시 전기등이 나가 있는 경우는 전구를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동 정지, 자동 유치. 자, 이번에는 지연 타이머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소화 펌프 시험을 할 때 스프링클러라든가 좀 용량이 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Y델타 기동으로 해서 저런 시간을 이제 그 타이머 릴레이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는 뭐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제어반 내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Y델타에서 Y델타로 넘어가는 시간을 설정하는 지연 타이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현장에서 적정한 시간으로 바로 돌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점검 현장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주펌프인데요. 지금 문짝을 열고 펌프를 기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주펌프 기동. 들어나? 자, Y 기동했고, 현재 델타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델타로 기동 중. 펌프 정지. 자, 이렇게 우리 자동차가 처음부터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속기어로 가다가 고속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Y 델타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Y에서 델타로 넘어가는 시간이 한 5초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펌프 기동합니다. 셋돌 하나. Y델타로 넘어가서 기동이 되고 있죠. 펌프 정지. 자, 동력 제어반 내부의 타이머 릴레이입니다. 여기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주펌프용, 옥내 소화전 주펌프용 타이머인데, 이 타이머는 Y델타, 즉 Y에서 기동해서 델타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을 세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점검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길게 있으면 조금 점검하기 힘들고 너무 오래 지속이 돼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거나 할 때는 한 5 내지 6교 정도, 한 5 내지 6교 정도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Y델타로 넘어가는 타이머 릴레이, 시간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여기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력제어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후 과전류 개전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점검할 때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영상을 참고하셔서 점검 그리고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드디어 2020년판 소방시설 관리사 점검 실무행정 책자가 출간 예정입니다. 늦게 출간되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 관리사 수험서 리뷰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